일단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3시간 저한테 주어져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이제 경제까지 제가 과목 소개를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경제까지 이제 법과정치랑 경제까지 끝나면 사회 공부 90%가 끝났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회 문화 파트는 굉장히 좀 쉽게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에 해당해요. 일단 우리가 여기에서는 크게 자주 출제되는 게 좀 많이 있는데 그것만 나와요. 거의 요거 보시면 40% 넘는 거 좀 체크해 볼게요. 이런 거 뭐 기능론, 갈등론 이런 거 되고, 문화의 변동, 문화의 이해 이런 거, 그 다음에 일탈이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기 뭐 40% 넘는 게 이런 내용인데,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뭐 내용이 많지가 않아요. 간단한데도 꽤 자주 나오는 이런 이제 내용이 된단 말이죠. 여기서 관료제, 탈관료제 있죠. 이거 A4 3분의 1페이지 분량이에요.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근데 꽤 뭐 3번 보면 한 번은 꼭 나오는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명목론 실제로 이것도 30%가량 나오죠. 이거는 A4 4분의 1페이지입니다. 뭐 내용도 없어요. 이거 개인이 중요하냐 사회가 중요하냐 그것만 하면 되는 거고, 꽤 자주 나오는 이런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도 기능론, 갈등론도 이것도 이제 뭐 정서만 알면 돼요. 기능론은 지금 우리 사회 구조가 완벽하다고 보는 시각이고, 그 다음에 갈등론은 지금 우리 사회 구조가 잘못됐다. 그러면 지금의 사회 구조를 유지하자 이렇게 하는 거 보수적인 거 기능론. 이거 변혁을 하자, 사회 구조를 개선하자 이렇게 되는 건 갈등론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정서만 갖고 좀 체크해도 좀 쉽게 갈 수 있는 이런 것이 되겠고요. 양적 연구랑 질적 연구는 이거 두 가지 문제 패턴이에요. 이거는 양적 연구랑 질적 연구는 특징을 그냥 대충 비교하는 문제, 난이도가 굉장히 떨어지고요. 근데 이제 양적 연구랑 질적 연구의 어떤 그 연구 진행 과정 있죠.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하고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면 되는 뭐 이런 문제가 좀 난이도가 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선택지 10개 못 넘어요.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제가 문제 나올 때마다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요. 문제 나올 때마다. 그럼 제발 좀 그만하자고 하실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 이제 이거는 다 어차피 뻔한 이런 것이고, 최근에 좀 많이 나오는 선택지는 개념의 조작 적정에 관련된 선택지가 요즘에 계속 유행하고, 이번에 서울시나 지방직에서도 저 포인트 개념의 조작 적정이 저거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행하는 포인트가 꼭 있어요. 그러면 그것만 꼭 간직하고 계셔도 결국 다른 건 몰라도 그게 답이 되는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고 흐름대로 가는 것이 사회문화 파트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건 내용 많아요. 요거 사회 집단을 분류한 기준 총 8가지입니다. 8가지 분류 기준에 따라서 사회 집단을 다 분류할 수 있으면 되고, 이거는 이제 관계까지 좀 설정해야 돼요. 근데 나의 내용이 많은 거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사회문화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문화의 이해 관련된 거, 이거는 문화의 속성이랑 문화 이해 태도가 굉장히, 이거는 제가 1분 만에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 할 수 있어요. 보세요.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문화 상대주의 태도가 있고 문화 절대주의 태도가 있어요. 문화 상대주의는 그 사회의 문화 관점에서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고요. 문화 절대주의는 특정 문화를 기준으로 다른 문화를 평가하는, 이게 문화 절대주의에 해당해요. 문화 절대주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문화를 비하하는 태도를 자문화 중심주의라고 하고요. 그다음 다른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문화를 비하하는 태도와 문화 사대주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문화 사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상대주의, 이 세 가지죠. 이 중에서 문화의 주체성을 상실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은 문화 사대주의, 그죠? 이렇게 되고, 다른 문화와의 충돌이 우려되는 태도는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를 가장 바람직하게 이해하는 태도는 문화 상대주의. 이거 꽤 자주 나옵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다고 이렇게 되는데 꽤 자주 나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건 사실 우리가 지금 만약에 지금 한 거 있죠. 이거 내년 시험 봐도 내년에도 기억할걸요? 1년 내내 아무것도 안 해도? 이거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고요. 문화의 변동, 이거는 이제 문화 변동의 요인을 구별하는 문제, 문화 접변의 양상을 구별하는 문제 두 가지예요. 그래서 두 가지고 문화 지체 현상과도 관련돼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좀 내용이 좀 많아요. 이거는. 그래서 사회문화 파트 중에서 그나마 있는 게 문화의 변동이에요. 요거.
일탈리론은 아노미론, 그 다음에 낙인이론, 차별적 교조론 세 가지만 구별하면 되고, 일탈의 원인을 어떻게 규정하는지, 해결책을 어떻게 제시하는지 이것만 간단하게 A4 반 페이지로 외워주시면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저 문제예요. 그 다음에 사회 변동에 대해서 이거는 뭐 근대화론과 이제 그 우리가 종속이론 비교하는 거, 사회 불평등 이론, 사회 복지제도는 사회보험, 공공구조, 사회 서비스를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출제가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회문화 파트는 우리가 만약에 8주를 하잖아요. 그러면 1.5주 만에 다 끝낼 수 있어요. 이렇게 사회문화는 금방 끝납니다. 그래서 설명 길게 하면 짜증내실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뭐 다 이해를 했다 하면 빨리빨리 넘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고 바로 문제를 푸시면 되는 그런 파트예요. 이거는 그래서 내용은 좀 이렇게 좀 가볍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렇다고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그러면 세 파트가 다 내용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가장 부담스러운 파트는 어디예요? 일단은 좀 법과정치는 암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거고요. 경제는 개념을 알고 있는데도 문제가 틀리는 것 때문에 자꾸 부담스러워질 수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법과정치하고 사회문화는 한번 개념 정리하시고 그냥 문제를 계속 풀어나가시면 돼요. 그렇게 공부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럼 문제를 풀면서 정리되는 느낌으로 문제 풀어나가시면 되고요. 경제는요. 한번 정리하시고 문제 푸세요. 문제 안 풀릴 겁니다. 그리고 2회독 하세요. 그리고 문제 푸세요. 안 풀릴 겁니다. 2회독까지 문제 안 풀려요. 이렇게 되고 그걸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문제풀이 단계에서 이제 문제가 완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하면서 전체적으로 경제 문제가 안 풀려서 고민이신 분 많아요. 이거 다 수업 시간에 이해는 했는데 왜 문제가 안 풀리죠? 원래 그래요. 원래 그렇습니다. 경제가 우리가 경제에 대한 문제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 이제 좀 보이기 시작한다 하려면 이제 문제풀이 단계에 가서 그때 완성을 하셔야 돼요. 이게 그렇게 되고 막판에 파이널 진행할 때 제일 안 틀리는 문제가 경제예요. 그건 이제 뻔해진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뭐 법과 정치, 사회문화에서 가끔 펑크나요. 막판에. 경제에서는 안 틀려요. 그러니까 경제를 꾸준히 그렇게 해서 1회독, 2회독 때 문제가 계속 틀릴 겁니다. 그래도 계속 문제 달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풀이 단계에서 문제가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제가 1월에 개강하는 문제풀이 강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모든 유형을 제가 다 설명하고 이 책의 모든 경우에서 다 넣어놨어요. 그러면 그거 다 풀고 하면은 그제서야 좀 보이실 거예요. 그럼 아, 경제 문제 이렇게 하는 거구나, 뻔했네, 이런 느낌이 된단 말이죠. 근데 기본 개념독이 안 되신 분은 거기서 경제 풀어봐야 이거는 뻔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개념독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회문화나 법과정치는 개념독하고 바로 혼자서 문제풀이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데 경제는 안 됩니다. 경제는 더 하셔야 돼요. 더해서 문제풀이 단계에 가서야 이제 해결될 수 있는 이런 이제 과목이 될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제 했는데 왜 문제가 안 풀리죠? 원래 그렇다라는 거예요. 2회독까지 문제는 안 풀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그렇다고 개념은 먼저 하고 문제는 나중에 문제풀이 단계에서 하면 될까요? 그럼 더 안 돼요. 안 풀려도 문제는 계속 달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틀려도 계속 달고 왜 틀리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계속 찾고 가셔야지 이게 되는 것이지, 이게 문제를 포기하고 문제를 막판에 완성되는 거니까 막판에만 하겠다, 이거 아닙니다. 계속 하는 거예요. 경제.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세 파트의 내용이 이렇고 이제 특성이 이렇다라는 것을 좀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사회 과목에 대해서 이제 뭐 개념이 주로 이런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렸고요. 그럼 어떻게 공부할 거냐, 공부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은 그 개념독을 하실 거잖아요. 개념 회독을 몇 번 하실 거예요, 사회를. 뭐 많으면 좋겠지만 최소한 2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번.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1.5회독을 한번 이렇게 주장해 드린 적이 있어요. 1.5회독. 일단 아까 봐서 아시겠지만 개념 중에 한 번에 끝나는 게 있어요. 관료제, 탈관료제 이런 거라든가 아까 얘기한 문화이해 태도라든가 이런 건 2번, 3번 반복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절반 정도는 한 번에 끝납니다.
한 번에 끝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3번 반복돼야지 완성되는 파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라든가 환율이라든가 실업 통계라든가 GDP 계산이라든가 아니면 선거제도의 계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한 번에 딱 했다고 해서 자신감이 들지 않을 거예요. 이게 이해는 되고 뿌듯할 거예요.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되지만 다시 또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면 또 다시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그런 건 2번, 3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번에 끝날 거 한 번에 끝내고 2번 할 거는 2번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1.5에도 2번을 다 볼 필요 없이 이렇게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2013년도에 이 강의 시작할 때요.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문제풀이 들어가니까요. 문제 적응력이 좀 떨어지세요. 문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돼서 제가 개념 이해독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그런 이제 개념독 따로 문제독 따로 이렇게 하지 말고 개념 회독을 하면서 문제풀이까지 대비되는 개념독을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개념 중심으로 한번 정리를 하시고요. 이거 그 다음에 유형적인 거 이거를 좀 한 번 더 가자 이거죠. 그러니까 유형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소개해 드릴 때 어떻게 하냐면 일단 이걸 주면 이걸 묻는다 라는 거 있어요. 이 자료를 주면 묻게 된 선택지, 아까 명목 GDP와 실질 GDP를 주면 생산의 증감 여부 물어보고 물가 상승 여부 물어보고 경기 변동 요인 물어봅니다. 이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걸 물어본 건 작년부터고요. 계속 생산이나 물가만 물어보다가 경기 변동 요인까지 최근에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답변하면 되는데 아까 답변 요령은 제가 다 설명드렸어요. 그거는 왜 그렇게 되는지는 수업 시간에 제가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완벽하게 이해될 때까지 하고 연습까지 할 거예요. 이게 경우의 수도 또 4가지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그것만 좀 잘 체크하면 된단 말이죠. 이게 뭐 그렇게 해서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유형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명목 GDP랑 실질 GDP 개념만 안다고 해서 이 문제 못 풀잖아요. 그죠? 명목 GDP는 물가 상승을 고려하지 않은 GDP다. 실질 GDP는 물가 상승을 고려한 GDP다. 이게 개념이에요. 이것만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생산이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이거 몰라요. 그럼 개념만 갖고 안 되는 거는 이걸 주고 이걸 물으면 이제 생산 증감 여부는 실질 GDP의 증감 여부로 체크하자. 그 다음에 물가 상승 여부는 명목 GDP와 실질 GDP의 증가율이 누가 큰지를 확인해서 접근하자. 이걸 다 정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해서 그대로만 연습하고 하면은 뭐 답이 나와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1회독은 개념문 중심으로 하고 2회독에는 유형을 조금 더 가미해서 이제 개념을 한 번 더 정리하시면 문제풀이 들어갔을 때는 좀 편하다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 2단계로 좀 나눠서 제가 프로그램이나 제가 제공해 드릴 거예요. 강의를. 그 다음에 문제풀이는 20문제를 여러분이 몇 분 안에 풀어야 돼요. 20분이 주어졌죠. 근데 이 과목이요. 5과목 다 주고서 100분을 시간제 없이 풀게 해요. 그러면 과목별로 다 20분씩 딱딱 하고 하지 않아요. 그냥 다 먼저 푼 거 다 하고 거의 맨 마지막에 대부분 사회 푸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맨 마지막에 사회 문제 딱 시작했을 때 몇 분 남았느냐 했을 때 평균이 13분이에요. 그럼 여러분한테도 거의 13분이 주어질 거예요. 사회 과목 하나에. 그러면 13분 안에 20문제 푸실 수 있도록 연습해 가셔야 돼요. 이게 그럼 13분이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냐 하면은 20문제를 쭉 읽으면서 답이 나와지는 구조로 하면 10분이면 돼요. 근데 3분이 더 있잖아요. 그러면 두 개나 많으면 3개 정도를 분석할 수 있는 시간 정도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20문제 중에 17문제는 다 읽으면서 답이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2-3개 정도 분석할 시간이 나와진다. 이게 13분이에요. 그러면 다 분석 문제예요. 재심 분석이 있고 자료 분석이 있고 이런단 말이죠. 가끔 운 좋게 법과정체에서 통치구조 파트는 재심은 없이 자료 없이 선택지만 주는 경우 2-3문제 나와요. 그럼 그건 좀 빠르게 푸셔야 되고요. 자료를 2-3개 정도 분석할 시간이 되고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자료를 주고 이걸 묻는 문제 패턴을 연습했잖아요. 그 문제가 나오면 분석할 거 없잖아요. 읽으면서 푸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자료 분석형 문제가 대부분이지만 그걸 우리가 미리 연습해서 가서 그 분석형 문제를 분석해서 풀지 말고 읽으면서 풀자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연습까지 해가셔야 13분 안에 이게 20문제 다 풀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해야 될 게 현장에서 분석 없이 읽으면서 푸는 걸 목표로 할 거예요. 분석 문제인데 우리 분석하지 않습니다. 분석 다 할 거예요.
분석 다 해가고 읽으면서 푸는 거고, 거기서 이제 예상치 못하게 자료 형태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게 변동된 거 한두 개 나올 수 있어요. 그건 현장에서 분석하세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정도 시간이 이제 13분이다 생각하고, 나머지 우리가 예측한 문제는 빨리 풀어야 돼요. 답이 읽으면서 저를 나와야 되고, 분석 한두 개 시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풀어 나가셔야 됩니다. 요게. 그래서 문제풀이는 요걸 목표로 하시고, 개념은 이해 또 하신다 생각하시고, 그러면 개념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일단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이제 제가 7월 달에 이제 다음 달부터 강의를 이제 개설하게 되는데, 일단은 이제 제가 출시금 빈출 개념 강의를 먼저 개설을 했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화요일 날 이제 오전 9시부터 5시간 동안 해서 8주 진행되는 이런 강의인데요. 이거는 제가 서울에서도 했었던 강의인데, 어떤 거냐면, 일단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개념 있죠. 아까 우리가 다 분석해 놓고 있죠. 빈출 개념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 한 번에 되지 않는 거. 한 번에 되지 않는 거 거기서 다 넣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2회차까지 해서 반복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이제 개념은 전체 개념의 한 70% 정도, 60% 정도입니다. 70% 많고요. 전체 우리가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 중에서 60% 정도를 정리를 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서울에서 강의하면서 아마 기출문제 한 80%까지는 커버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절반을 공부하고 80% 커버하실 수 있을 겁니다 했는데, 절반 공부해서 기출문제 90%까지 커버가 됐어요. 90%까지.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일주일에 제가 4시간씩 8번 해가지고 90% 커버됐단 말이죠. 여기서는 5시간씩 8번 할 거예요. 그래서 개념을 조금 더 넣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90% 이상은 좀 나와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공부하실 때 뭐 다른 과목도 좀 많이 하시는데, 이게 사회 과목을 일주일에 2시간씩 해갖고 전체 뭐 좀 그러니까 안 나온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전체 개념을 다 나올지도 모르는 개념을 싹 다 한번 정리하고 들어가자, 이렇게 하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짧은 시간 내에 하면서 전체 기출문제 90%를 커버할 수 있게끔 좀 효율성을 높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 하실 때 이거 하면 좀 이것만 정말 해도 되는지 좀 불안해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막상 시험 보러 다니시면은 거기서 다 나왔다, 한두 개 내가 모르는, 이거 안 배운 것 같은데 하는데 보니까 딴 사람도 틀려요, 이런단 말이죠. 이렇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자주 쓸 때 되는 개념하고, 그 다음에 한 번에서 안 되는 거 2번 이상 반복이 돼야 되는 거는 여기다 다 넣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교재 다 만들어져 있고요. 그걸로 이제 강의가 다음 7월 12일부터 이제 개강이 될 거예요, 오전에. 그렇게 해서 요거는 좀 우리가 좀 짧은 시간을 투자해서 우리가 전체 90% 어떤 효과를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회차는 이제 개념 OX 강의랑 유형 분석 강의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두 가지 강의입니다. 근데 제가 7월 달에 열어드리는 거는 뭐냐면 이 유형 분석 강의예요. 이 유형 분석 강의.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법과 정치에서 유형 분석에 들어가야 될 거는 뭐냐면 선거 제도의 결과 분석 문제입니다. 그거는 선거제 통계 자료가 나와요. 그러면 이 통계 자료 주고 선택지 구성하는 거, 그 10가지 넘지 않는다고 했죠. 그거 한 30가지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2가지 패턴의 자료를 주고 선택지 30개를 제가 연습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거는 제가 그냥 만든 게 아니고 그동안 기출문제에서 나온 선택지 패턴을 다 여기 맞춰서 변형시켜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만 연습하고 그 패턴을 하나하나를 익혀 나가시게 되면 뭐 우리가 좀 끝날 수 있는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법과 정치에서는 부동산 임대차 케이스 4가지 있습니다. 이 4가지, 세입자가 손실을 보게 되는 케이스 4가지 있는데 각각 어떤 방식으로 구제를 해야 되는지만 법적으로 찾아주면 되고, 응용이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잡으려면 개념 하나 제가 추가해 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걸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차 그 정도가 되고, 경제에서는 수요와 공급이라든가 기회비용 계산이라든가 GDP 계산이나 실업통계, 환율, 이런 건 경제는 대부분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 경제 파트가 좀 가장 많이 들어가지는 것이고, 여러분이 경제 파트를 가장 어려워하실 거예요. 사회 공부하시다 보면. 그러면 이 유형 분석에서 그 경제 파트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개념을 다루지만 경제 파트에 대한, 여기서는 유형을 연습까지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강의만 하지 않아요. 그리고 강의 다 하고 집에 가서 연습하세요. 이거 아닙니다. 여기서 연습할 거예요. 여기서 제가 강의해 드리고 여기서 연습하고, 그리고 선택지 하나하나 제가 드린 문제는 다 풀어드려요. 선택지 답만 체크하지 않고 틀린 선택까지 다 이유를 확실하게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 개념은 우리가 개념 반, 그 다음에 트레이닝이다. 영어 쓸게요. 이렇게 해서 이것이 합쳐진 개념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집에 가서 혼자 복습할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하게 하셔야 돼요. 감은 잡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좀 환율까지 해서 완벽하게 체크를 하시고, 사회 문화 파트에서는 이제 사회 이동과 관련된 자료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한참 안 나오다가 올해 또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첫 해 나왔다가요,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어요. 근데 몇 년 동안 개념만 묻고 안 나오다가 올해 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것도 연습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이 강의에 다 담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하는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분석에 해당하는 것을 강의만 듣고 그냥 혼자 분석할 게 아니라 강의실에서 강의 듣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제가 코치 드릴 거예요. 요령 드릴 거고, 그리고 요령 없이 풀어보고 요령 가지고 풀어보고, 이렇게 해서 차이점을 좀 느껴보시면서 좀 이렇게 익혀나가시면 되는 그런 강의예요. 그래서 이거는 화요일 오전에 개강하고요. 화요일 오후에는 유형 분석 강의. 그 다음에 개념 OX는 제가 나중에 9월달에 화요일 오후에 개설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면 이 두 개를 합치게 되면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모든 개념 여기서 다 다루게 돼요. 다 다루게 되고, 이거는 연습이에요. OX는 뭔지 아시죠? 우리가 선택지를 관련된 걸 다 줘요. 그러니까 보통 한 주제 선택지가 제일 많은 게 기능론, 갈등론이에요. 60개가 넘어요. 이거.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반복되는 거 좀 빼고 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고, 중요한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렇게 보통 20개, 30개가 넘습니다. 그 한 개 주제에 관련된 경우의 수에 해당하는 문제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가 그렇게 돼요. 그러면 그거 다 다루면 어차피 그 안에서 다 출제돼요. 이게. 그래서 그걸로 하면 싱크로 100% 나와야 돼. 다. 이건. 그래서 이거는 2회차는 우리가 개념 강의뿐만 아니라 트레이닝이 합쳐져서 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처음 하시면서 이 빈출 개념 강의 화요일 오전 거 해서 좀 시간 절약하시면서 전체 좀 할 수 있다. 그럼 이거 하고 한번 시험 문제, 기출 문제 풀어보세요. 실제로. 그럼 거의 다, 대부분 다 풀려요. 이렇게 해서 다 다룬 내용이고 풀어질 수 있고요. 이거는 조금 이제 우리가 좀 정답률을 높인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난이도 있는 문제 있어요. 난이도 있는 문제를 눈에 보이게끔 한다. 그리고 연습까지 한다. 이런 개념이 이 유형 분석 강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7월에는 여기 빈출 개념 강의하고 유형 분석 강의 이렇게 오전 오후 이렇게 깔고요. 그 다음에 9월 달에는 빈출 개념 강의 또 한번 개설할 거예요. 그렇게 하고 오후에는 개념 OX 강의 이렇게 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 이제 기출문제 강의 들어가지게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다다음 주에 개강하는 거는 빈출 개념 강의랑 유형 분석 강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강의의 특성에 맞춰서 좀 수강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풀이는 이제 13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문제풀이는 이제 우리가 9월 달까지는 개념에 대해서 1회독, 2회독, 뭐 유형 분석, 개념 OX 다 이렇게 정리해 나가시면 되고, 11월 달에는 기출문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는 한 번은 다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옛날 문제. 옛날에 우리가 사회 전환직이 있었던 그 사회문 다 없습니다. 최근에 나온 것만 해서 2013, 14, 15, 16 이렇게 해서 이제 작년까지 나왔던 문제, 그리고 올해 이제 나온 문제까지 다 실려서 새 책이 11월 달에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책에서 주요 문제는 다 풀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 풀어서 드립니다, 제가.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반드시 좀 들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1월 달에 있는 예상 문제 강의입니다. 요거는 이제 제 커리를 타고 오시는 분들은 1월 달에 요거를 좀 무조건 다 필수로 들으셔야 되고, 여기서 사회 과목을 완성한다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완성을 계속 뒤를 미룰 수는 없어요. 내년 4월에 국가직 시험 있습니다. 그러면 3월 달에 1월 달, 2월 달 이 강의에서는 완성이 돼야 돼요.
그리고 3월 달하고 9까지 시험까지는 감각을 유지한다는 거지 그때 막 조급하게 완성한다. 이렇게 되는 개념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는 1월 달, 2월 달 이 강의에서 완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근데 이 강의를 들어오실 때 이거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이거 개념독이 좀 잘 안 되신 분은 이 강의 적응 좀 못하세요. 이거는 그래서 좀 전체적으로 뭐 가장 좀 저한테 좀 많이 오셔서 듣는 강의인데 이거 오시고 좀 개념 정리가 좀 안 되신 분 있죠. 어떤 분은 그냥 약간 빈출 강의 있죠. 그거 한 번 듣고 여기 들어오신 분도 계세요. 그러면 처음에 막 의욕적으로 막 열심히 해요. 근데 이제 경제 파트 나갈 때 그때 이제 자꾸 어두워지고 이제 문제 나중에 와서 묻는 어떤 질문을 굉장히 기본적인 질문을 물어보시고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뭐 답변은 계속 해드리지만 좀 도움이 될까 이런 느낌이 좀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4주차 5주차를 가면은 결국에는 좀 안 나오시고 이런 분 계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복도 지나가다 만나면은 왜 요즘 안 들어오세요 그러면 개념독 좀 더 하려고요. 개념이 좀 부족한 게 많이 느껴집니다. 이래요. 그래서 요건 그래서 제가 개념을 이해독을 말씀드리는 게 여기서 문제 풀이하면서 완성이 되려면 개념 이해독은 쳐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100점을 받을 수 있는 개념도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전체 시험에서 한 65에서 70점 정도? 요 정도 받을 수 있는 개념도만 돼도 사실 여기 적응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는데 그게 너무 안 되는 상태에서 여기 들어오면은 문제를 풀면서 정리가 된다는 느낌보다는 문제를 풀면서 내가 개념을 잘못 정리했나? 이런 느낌으로 다시 왔다 갔다 하면서 혼란이 생기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적응을 좀 하는 게 목표가 돼야 됩니다. 요거는. 그래서 여기에는 이건 완전 난이도도 높아요. 제가 모든 경우에서 다 넣어놨다고 했잖아요. 실전 난이도입니다. 그리고 제 책에서는 기본서 문제 있죠. 그 기본 난이도 아니에요. 그 실전 난이도입니다. 제 모든 책에는 다 실전 난이도 넣어놨어요. 그래서 기본서에 있는 문제가 쉽게 풀렸다. 이거 기본서니까 이게 아니라 그게 실전 난이도예요. 그게. 그래서 전체 실전 난이도로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단계부터 밟을 정도의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실전 난이도로 하셔도 여러분이 충분히 적응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적응하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이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다루고 어려운 문제까지 다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여기에 맞춰서 공부하셔야 돼요. 개념독 하실 때 내가 저 강의에 적응할 수 있게끔 개념을 좀 충실하게 쌓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여기에 적응만 하시면 거의 사회 완성돼요. 그리고 이제 이 책 있죠. 저 예상 문제 매년 개정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 책으로 공부를 하신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업을 한 번 듣고 개념독을 하죠. 일회독을 하고 그리고 한 번 더 이 책을 이제 읽으면서 정리를 하신대요. 그러니까 2회독 하신 분들은 90에서 95 이렇게 계속 나온대요. 근데 3회독을 하신 분은 100점이 계속 나온대요. 그러니까 3회독을 하신 분들이 100점이 나오면 그러니까 뭐 지방직도 가서 맞고 이렇게 하는데 그 시험에서 안 배운 거 나오거든요. 근데 이건 어떻게 맞히셨어요? 그랬는데 감이 오던데요. 그냥 뭐 확실히 모르겠는데 이걸 것 같대요. 그래서 찍었는데 그게 답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생기나 하더라고요. 그래서 3번 정도 보면은 좀 감까지 생기시나 봐요. 그래서 뭐 여기서 벗어나는 문제 없습니다. 제가 아까 싱크를 말씀드렸죠. 이 책이에요.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이걸로.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문제는 모든 경우서를 다 넣기 때문에 이거를 다 풀 줄 알고 이게 익숙해지면 문제 다 그냥 만점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신에 적응하려면 앞에 개념독을 충실히 하자. 이게 목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완성을 하시고 2월 달에 완성하고 뭐 3월 중순까지 아마 복습하시면 완성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감각을 떨어뜨리지 않고 계속 이제 실전 마무리 해나가면서 시험 보러 다니시면 되는 이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전 문제는 이거는 모의고 이것도 실전 문제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10회분 모의고사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9까지는 그 책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이거는 모의고사집 형태예요. 그래서 단원 다 없이 1회 20문제 2회에서 모의고사 상태 실전 모의고사 상태로 해서 이렇게 3월 달까지 그러니까 9까지 시험 볼 때까지 계속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는 이렇게 좀 진행해 드리고 그 서울시 지방직 이 문제는 이제 또 그 강의가 동형 모의고사 강의로 또 개설이 돼요. 그거는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빈출 개념 강의 아까 말씀드리는 거는 개념 이해독 강의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대상이 되고요. 출제 빈도가 높은 개념이랑 한 번에 해결하기 어려운 개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러니까 시간은 딱 절반 들어갈 겁니다. 절반 들어가는데 우리가 일주일에 2번씩 하는 강의보다는 절반이잖아요. 근데 전체 출제 빈도의 90%가 좀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먼저 잡고 기본 득점을 좀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계속 그 마무리를 채워나간다. 이런 개념으로 공부해 나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개념 OX는 이해독에 해당하는 강의고요. 개념 OX 강의, 이거는 개념만으로 접근해서 풀 수 있는 문제. 그래서 수능이나 평가원에 출제되는 선택지로 연습을 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수능이나 평가원에서 출제되던 선택지 최근 유행하는 거 있죠. 이거가 최근에 공무원 시험에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 좀 쉬우니까 수능에서 예전에 했었던 거 가져온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최근 거 가져옵니다. 최근 거. 그래서 최근에 유행하는 패턴의 문제, 자료 형태나 아니면 선택지 패턴 있죠. 이걸 최근에 출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출제되고 있는 거를 가져오려면 이걸로 제가 자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수능이나 평가, 교육청에서 출제됐던 각 주제별로 나온 선택지 제가 주제별로 다 모아서 지금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쭉 연습하고 이거 하다 보면요. 이거 개념에서는 이거밖에 없는데 선택지는 이렇게 많으냐 하는 것들이 많이 느껴져요. 그것까지 완벽하게 다 끝내시면 기출의 선택지 다 거기서 나옵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고 유형 분석 강의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경제 파트 주로 많고 이거는 법과 정치랑 사회문화 파트 중심이에요. 개념 문제는 거기서 많이 출제되고 유형 문제는 경제에서 많이 출제돼요. 그래서 법과 정치랑 사회문화에서는 한두 개고 대부분 경제 문제는 다 여기서 다루게 된다. 그래서 이걸 다 합치면 전체 개념이 좀 다 합쳐지는 이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빈출 개념 강의로 먼저 전체적인 윤곽을 빠른 시간 내에 잡고 OX하고 유형 분석 강의로 해서 전체적인 이 개념을 다 문제 중심으로 숙지해 나간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이제 개념이 좀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기출문제는 이제 11월 2013년도부터 17년까지 했던 문제 올해 출제에 다 들어가고 지금 올해 건 다 해설 작업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 다 책에 넣어서 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문제만 푸는 게 아니고요. 이게 자주 반복되는 거는 문제만 풀면 지겹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개념 정리 텍스트 넣어서 추가적으로 계속 강의를 해요. 그래서 문제만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시간대로 푸는 게 아니라 전체적 텍스트, 그냥 정답률이 떨어지는 거 다 통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텍스트 구성을 해서 좀 보강을 하는 이런 문제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기출문제는 꼭 한번 풀어봐야 되는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예상문제 강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를 완성하는 강의다. 그리고 제 커리를 타시는 분들은 다 이제 여기에서 완성을 하러 오셔야 돼요. 이렇게 되고,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넣고요. 그래서 싱크를 높이기 위해서 매년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는 교재가 이 책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1월 달에 완성하시고, 실전 모의고사 아까 설명드린 그 10회분 모의고사 강의고요. 그 다음에 지방직하고 이제 그 동형 모의고사 요건데요. 요거는 교재 없습니다. 교재 없고요. 매년 모의고사 프린트가 나갈 거예요. 프린트가 나가는데 보통 6주를 하게 되면 10회 정도 모의고사를 풀어요. 그래서 매주 풀고 그 다음에 정답률을 매번 체크합니다. 체크해서 이거는 책을 안 낸 게 왜 그러냐면 1회, 2회, 3회, 4회까지는 전체적으로 이제 모든 주제별로 다 문제가 들어가져 있어요. 그리고 정답률을 제가 체크를 해요, 매년. 그렇게 하고 5회, 6회, 7회, 8회부터의 문제는 다 이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정답이 떨어지는 문제를 계속 뒤에서 반복할 거예요.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래도 정답이 안 올라간다. 그럼 텍스트 구성해서 보강 수업해요. 해가지고 다음 한 번 더 내서 정답률 체크 또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면은 대부분 이제 부족한 부분들이 다 채워져요. 이거는 좀 매년 5, 6회, 7, 8회 문제 구성 매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제 매년 그 문제의 어떤 정답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고, 제가 그때는 이 수업하면서 그런 적 있어요. 다음 주가 지방직 시험이에요. 이제 지금 다 끝났는데, 3년 전이에요. 그걸 하고 있는데 마지막 시험도 아니고 두 주가 남았어요. 근데 환율 문제가 정답률 50%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 환율 아까 제가 마지막까지 힘들다고 했잖아요. 50%가 나와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이제 한 번 더 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 53%?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부랴부랴 해갖고 자료 따로 만들어갖고 그 바쁜 와중에 환율 강의 2시간짜리 만들었어요. 2시간짜리 만들어서 진행하고 마지막 회에다가 넣었는데 딱 이제 83%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해가지고 끝낸 이런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매년 좀 이제 부족해지는 파트가 따로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완벽하게 보강을 해서 이제 시험 볼 수 있게 이렇게 진행해요. 그래서 교재는 따로 만들지 않습니다. 매년 이제 제가 문제 데이터베이스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넣어보고 이 문제 넣어보고 정답을 체크하고 이렇게 매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방직까지 이렇게 대비를 해드립니다. 예. 예, 그래서 1년간 제 강의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그러니까 개념독을 좀 어떻게 계획을 세우실 건가, 그리고 문제풀이는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그리고 언제 완성을 시점을 잡아야 할 것인가,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거꾸로 역으로 또 계산도 해보시고 이렇게 저렇게 좀 진행하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뭐 제 소개 다 끝냈고, 사회과목 소개 끝냈고, 그 다음에 공부 방법, 그 다음에 제 강의 커리큘럼 다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잠깐 쉬었다가요, 이제 오늘 이제 주제 다루게 되는 거 텍스트, 정부 형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요 강의를 10분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